사람이 살 때 무슨 세대 붙인다는 것은 서로 이게 살기가 불편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거 베이비 부모 세대죠. 63년생이거든요. 근데 베이비 부모 세대라는 것은 그 당시는 없었는데요. 지금 생긴 건데. 그런데 지금 MZ 세대는 그들이 젊을 때 MZ라고 불러지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위 나이든 베이비 부모와 젊은 MZ 세대가 살 때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직장에서 살아보면요, 삶의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겠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콩나물 시루 교실에다가 2부 수업에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의 부모들은 둘 만나 잘기 이르기라고 해서 아니죠. 베이비 부모 세대부터 둘 만나 잘기를 해가지고 둘을 낳죠. 이게 베이비 부모들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가 많으니까 아이를 적게 낳겠죠. 예비군 훈련할 때도 이제 그렇게 수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 시책이었으니까 아이들을 한 명 낳거나 둘은 분명히 낳았었는데 대부분 둘을 낳았어요. 이 베이비 부모들은 결혼을 했고 둘을 낳았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MZ 세대는 부모가 낳은 둘만 낳은 애 세대들의 그들이 MZ 세대라고 저는 불러진다고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는 콩나물 시루였어요. 사람이 많았죠. 또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요소는 충분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냥 마을에도 친구들이 제가 살았던 마을 한 10명 되거든요. 제 또래들이. 그렇게 재밌게 놀았죠. 그렇게 성장했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를 못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는 젊어서. 그러니까 열심히 역동적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건설하며 살은 거죠. 건설 세대예요. 계속 노가다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또 베이비 붐 세대는 다 대학 졸업하지는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공고가 또 주축이 된 세대였죠. 그 다음에 베이비 세대의 슬픔은 베이비보다 선배 쪽은 될 것 같은데 시골에 있는 여자들이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서울에 공단에 가서 일했죠. 그렇게 처절하게 적극적으로 살았어요. 풍족하지 않았지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성장하는 세대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MZ 세대는 저는 MZ 세대가 아니라서 관찰자 세대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의 마지막 기점에서 이제 MZ 세대들이 제 밑에 부하 직원으로 막 들어왔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핸드폰 세대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MZ 세대 쪽과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이미 선이 쫙 갈라진 거죠. 그러면 MZ 세대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저는 공직 생활을 했는데 갑질이라는 단어를 MZ 세대가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Z 세대인지 여자측인지 모르지만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는 그게 갑질을 좀 참아줘온 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최고고 밑사람이 이렇게 굽신거리는 세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성희롱 방지법 이런 것도 그것이 보편적인 인류의 특처럼 생겼는데 그것도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MZ 세대가 살고 있는 쪽은 성희롱 방지법하고
갑질 세대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쪽에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도 갑질을 방지하라고 서비스 무슨 법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생활 패턴에 있어서 사람이 기질 조절하는 데 있어서 크잖아요. 성희롱 방지법은 남자 여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갑질은 상사가 부하적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그 의도성인 갑질은 잘못됐지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 부모는 갑질을 받으며 살았어요. 상사가 조진 대로 다 수용하고 사라졌고, 또 베이비 부모는 성희롱 약간 여자가 어려울지는 몰랐지만 남자 여자는 그래도 법적 규제 없이 자유로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MZ 세대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맥주집 가서 이렇게 그 맥주 파는 게 있었거든요. 가면 가서 이야기도 하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 그거 다 사라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베이비 부모는 살았고요. MZ 세대는 보니까 성희롱 방지법, 그 다음에 그 갑질 뭐 이런 거 있으면서 자신들이 삶의 원을 위해서 그 베이비 부모를 제낀 거죠. 그런 어떤 걸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세상 인도받을 건데, 베이비 부모의 사람의 구성은 수는 둘만 나왔거든요. 가정이 둘이에요. 분명한 둘이에요. 그래서 두 형제만 형제자매 있죠. 베이비 부모 쫙 전부 다. 근데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일단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단 지금 이제 결혼 연령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해서 하나를 낳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베이비 부모, 둘만 낳은 베이비 부모들은 관계에 있어서 미숙해요. 고모, 이모 세력들과 연계를 잘 못하면 그들은 두 사람 혼자 사는 거죠. 사실 제가 61살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자유스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스러운 것에 대해서 조금 피해자는 과거에 자유스럽지 않았을 때 조금은 프리메고 살았던 사람 피해자잖아요. 저는 남자니까 피해자 쪽이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자유스럽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만 나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쪽에서 이렇게 개인으로 바뀌는 거죠. 삶 패턴이. 가족에서 개인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가족주의적인 경우에는 시집가서 며느리가 시댁 뭐 했는데 논리가 성립이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를 둘을 낳다 보니까 딸만 낳은 곳에서 시댁을 살 수 없잖아요. 부모가 중요하니까. 이런 모순 속에 계속 빠지면 사회는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61살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베이비 부모 세대인 저조차도 외롭거든요. 지금 61살에. 물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거 다 한계점이 있어요. 관계라는 게 자기 동기적 요소 관계가 많으면 나름대로의 내가 조금 관계에서 약해도 이제 가족 관계로서 제가 이제 좀 가족 관계 익스큐즈 받으면서 그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갈 텐데. 저는 이제 우리 형제자매 5남매거든요. 그래도 뭐 제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 5남매가 적극적 지지를 하더라고요. 다른 쪽 힘들어도. 그런데 MZ세대는 저 같은 경우는 딸 둘 낳았는데 이 MZ세대가 둘이잖아요. 둘. 그러니까 동기 간에 어떤 동기가 없어요. 없죠. 더더군다나 이 둘이 제 아들 딸들 결혼 시대잖아요. 이 애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또 결혼을 해서 하나를 낳거나 뭔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제 늙은 거 아니죠. 61살 되다 보니까 예측이 돼요. 그래도 우린 5명의 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5명 중에 낳았고, 61살을 내가 2명을 낳았거든요. 이 2명이거나, 그 다음에 61살 우리 엄마들이 낳은 그 자식들도 결혼을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40대, 50대들이 결혼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제 자식들도 결혼을 하나 못한 사람 많고, 하나를 낳은 사람 많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61살에 늙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 따서 요양원에 들어갔거든요. 요양원에 근무를 했는데, 물론 오랜 시간 못 하고 나왔지만,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독고 치매인 노인 이런 게 나왔죠. 형제 자매가 없어요. 혼자 난 사람이 앞으로 수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그냥 혼자 낳더라고요. 저의 자식이 결혼해서 혼자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은, 우리 자식이 결혼 안 한 사람, 그 사람은 문제고, 결혼해서 혼자 나서 그 혼자도 문제고. 저는 5명이 낳고, 그 다음에 저랑 와이프 쪽도 6명인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도 외로운데, 둘을 낳거나, 지금 하나를 낳거나, 안 낳거나, 이런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사람 늙어 가버리면, 어찌 될까?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살면서, 사실 답이 없는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 관계 속에서 답이 없어요. 제가 좋은 아버지가 아닌지 모르는데, 이제 자식들로 스스로 자기 미래를 개척하기 바쁠 때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버지도 잘못했다고 평가하니까 아버지도 잘못한 거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식 부자가 지는 가졌고, 모든 이 관계적인 문제에서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고, 물론 잘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삶은 60대 이제 저희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100세 시대를 하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각자 운명도 있겠지만, 쭉 늙어가는데, 중요한 건 저희 후배들이죠. 결혼 안 한 사람도 많거든요. 저희 사촌들, 우리 아버지의 자식계 중에 이제 막내급들이 있잖아요. 막내, 고모, 또 그쪽에 있는데, 결혼 안 한 사람이 많아요. 이혼한 사람도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유지돼서 늙어버리면 어찌 될까요? 결혼 안 하면 안정감이 깨져요. 그리고 재산도 못해. 그럼 늙었어. 다 그래. 한 절반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베이비 부모 세대는 한 80%는 결혼해서 살잖아요. 근데 지금 MZ세대는 또 MZ세대의 약간 사촌, 이런 섞여 있는 쪽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잘 모르겠어요. 애 낳은 것도 잘 모르겠어.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MZ세대가 61살이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확률적으로 지금 베이비 부모는, 베이비 부모란 이야기는 애를 많이 낳았다는 거잖아요. 애를 많이 낳았다, 형제자매도 많다는 뜻이거든요. 처가집도 많고, 우리도 본가도 많다는. 이 많은 사는 것도 힘드는데, MZ세대는 지금 자식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아이가 없는 쪽에서 자란 인간과 사람들이 많은 쪽에 자란 인간은 차이는 좀 다르겠죠. 사람들이 많은 속에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간과 접촉을 통해서 살아가고, 사람들 없는 쪽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접촉 기회가 없잖아요. 그들 쭉 늙어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거, 노인, 치매 환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늙어간다는 게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늙는다는 게. 좀 제가 이게 유튜버니까 조금은 약간의 자유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유롭게 할게요. 저희가 성장할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 펜팔 쓰고 막 썬데이 서울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MZ세대들은 고등학교, 대학 졸업할 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오직 공부만 하더라고요. 애들 켜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청춘시대 때 공부만 했다네요. 이 베이비 MZ세대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죠. 결혼하기 전 젊음을 누릴 때 젊음을. 최근 3년 동안 코로나가 왔잖아요. 우리 딸은 대학교 다니면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도 그렇게, 대학교 4년도 그렇게 됐죠. 사람과 사귀면서 사람 속에 고독이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서 거기서 나온 따뜻함도 느끼고 좌절도 하고 하는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젊어서는 뭐 좋은 감정 펴져 만나고 막 펜팔도 하고 노력도 하고 좌절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제 또 결혼도 못하고 그냥 쭉 늙어버리면 또 어찌 될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살아가는 맛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MZ세대하고 베이비부모 세대는 정말로 삶의 각이 틀리더라고요. 베이비부모 세대는 부모가 가난했고요. MZ세대는 부모가 부자거든요. MZ세대는 아쉬운 게 없이 컸어요. 베이비부모는 아쉬운 게 많아요. 베이비부모 세대의 부모는 6.25 전쟁 그때 부모가 없고 가난한 쪽이 컸어요. 그래서 구두 닦기, 식당 뭐 별거 다 하면서 성장한 게 MZ세대, 베이비부모 세대거든요. 그 MZ세대는 부모가 안정했어요. 물론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일하면서 켜서 그렇게 관계적으로 못 할지라도 그래도 베이비 부모보다는 조건이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한 게 MZ세대예요. 그래서 어쩌면 MZ세대가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정상적 교육을 받았으니까 정상적인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신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MZ세대가 추구하는 것은 미국식 사고방식이죠. 베이비부모 사고, 유교적 사고방식으로서 충분히 희생을 감내하는 거죠. 왜냐하면 삶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MZ세대는 삶이 풍족해서 조건이 충족된 거죠. 그 안에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능력치가 좋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최대한 살았어요. 교육 시스템도. 근데 그런 개인의 능력 키운 사람의 사고방식과 베이비부모 시대에 살았던 사고방식은 완전히 틀리죠. 자, 젊어서는 맞아요. 이 사고가. 베이비부모 MZ세대 사고가 맞는다고 봐요. 근데 MZ세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건설된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거를 뭔가 물론 이제 MZ세대 각자 사람 나르겠지만 창업을 해서 젊어서 창업을 해야죠. 기업을 세우든지 뭘 해서 그걸 통해서 성장해 가면 MZ세대는 잘한 거예요. MZ세대의 기본 틀은 자본주의거든요. 자본주의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나 베이비부모 시대의 기본 틀은 상부, 상조, 새마을운동, 유교적 정신이었어요. 그렇죠. 유교적 정신의 베이비부모 세대와 MZ세대, 자본주의적 MZ 차이가 나겠죠, 또. 그래서 MZ세대는 주식과 돈을 투자해서 번 걸 다 그게 익숙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삶은 돈 떨어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돈을 추구했어요, MZ세대는. 자본을. 그러면서 부모, 자식, 어떤 관계 쪽에, 관계가 아예 작으니까 관계를 누릴 줄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MZ세대에게 직면한 문제는 항상 젊지 않다는 거거든.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는데 MZ세대는 핸드폰에 이렇게 숨어서 타인과 교류를 하지 않거든. 가족들과 교류도 안 해요. 아쉬울 게 없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대로 쭉 늙어가는 거죠. 어떻게? 혼자 고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적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황인종이고 본질적으로 유전적인 게 달라요. 미국처럼 나라는 크고 백인종이고 뭔가 그 세계를 지배하는 우월한 뭔가 여러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뭐 이런 굉장히 주도적인 네트워크 형성된 그런 개인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MZ세대들은 반도의 조그만 쪽에서 아주 협소한 곳에 있거든요. 이 협소한 곳에서 어떤 미국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본이 협소하고 땅이 적기 때문에 자연적인 생산량이 적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머리를 쓰면서 창조성을 발휘해서 창조 공간을 넓혀가는데 그걸 못하니까 다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그 패닉 상태가 뭐예요? 일자리가 없죠. 일자리는 없는데 자기 자신 창업하고 뭔가 있어 도전적인 것은 좀 약한 편이거든. 더더군다나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자기 동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헤매다가 그 국가는 뭔가 누군가가 똑같이 가난해서 국가도 가난 쪽에 가지만 저 국가는 부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의 MZ세대들이 취하는 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있겠죠. 부모들이 살다가 돌아가면 그 부모가 물려준 집에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MZ세대 스스로 자수성가를 하지 않으니까. 자수성가를 해야죠. 근데 끊임없이 이렇게 자수성가를 할 수 있겠죠. 끊임없이 인구는 줄어들으니까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죠. 줄어들어서 힘이 약해진 거죠. 그 가운데 끼어 들어가는 것이 MZ세대 같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긍정적으로 사람이 많았어요. 또래들이. MZ세대는 또래들이 적습니다. 또래들이 많으니까 늙어가면서 어찌됐든 잘났든 못났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래들이 없어. 늙어가면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죠. 또래들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늙어간다는 게 참 외롭거든요. 근데 또래가 없어 혼자 늙어가는 거죠. 어찌 될까 이 삶이. 그리고 지금 우리 최근에 나타난 뉴스에서도 말했듯이 고독한 치매자, 고독사도 있었죠. 뭔가 관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트레이닝 훈련을 받지 않고 관계적 문제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외롭게 살다 가는 거죠. 외롭게 살다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그냥 사라졌어요. 100세 시대라 하지만 100세 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만약에 자기만 건강해요. 아들, 딸 하나 낳았어요. 그 고독함을 어떻게 살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와 MZ 세대는 매우 다른 관점이거든. 만약에 MZ 세대가 베이비 부모가 만들어 놓은 것에 파묻혀 살게 되면 불행한 거죠.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 일생의 삶 자체가 힘이 역동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 능력을 쓰지 못하고 살다가 베이비 부모 역동적으로 그 살기 위해서 파닥파닥 살아가던 사람 사라진 이 공간에 삶의 활력소가 떨어진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베이비 부모는 5명씩 낳았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있어요.
우리 그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다 첫째가 아니라 셋째, 넷째. 근데 지금 63년생 우리들도 베이비 부모가 낳는 자식 둘이잖아요. 첫째, 둘째 속에 인재가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우주는 사람 첫째에게 능력 주죠. 둘째도 안 줍니다. 셋째, 넷째 줘요. 왜? 우주 안에 그 속에 영혼 속에서 영혼이 만들어 그 영혼을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막내에다가 능력치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길어졌지만 지금의 저희는 MZ세대와 지금 늙어가는 베이비 부모와 젊어가는 MZ세대가 극명하게 다른 관점이라서요. 인생살이적 문제를 좀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가도 됩니다. 감사합니다.